광화문 광장에서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는 4월 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3주기를 기념하는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 지난 겨울 눈 많이 내리던 그 겨울에 광장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봄을 맞으면서 뭔가 기분이 좀 뭔가 뭉클하다 그래야 되나요? 저도 좀 슬프다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한 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세월호 추모 이 문화제를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예, 지금 7시가 넘어가는 이 시점 광화문 현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족의 손을 잡고 예.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 광화문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본 대회장에서는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세월호가 지난 11일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참사일로부터 날짜를 따져보니까 1091일 만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다 이런 별칭까지 있는 분이죠.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박 의원님, 네네. 3년 동안 가족들보다도 더 가족같이 세월호와 함께 하셨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 제가 얘기할 진짜 때는. 가족분들보다 더 가족 같았는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3년 동안 쉼 없이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데, 세월호가 인양되고 저도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일주일 전에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 세월호 자체를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감회가 좀 어떠신지요?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일단은 인양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도를 하면서도 예. 배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훼손된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이 또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특히 유실 방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면 어떠지?라는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 기억으로는 2015년 4월, 5월쯤에 인양을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주기 되는 그 시점에서 인양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인양을 했는데, 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한 게 네. 3월 10일 날 10시 26분 이후, 11시 26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탄핵 결정이 나고 난 5시간 뒤에 기자들에게 해수부에서 문자를 돌려서 인양하겠다 라는 문자가 돌았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2년간을 기다리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묵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묵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바로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큰 걸음으로 진실을 향해서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 이제 광장에서 본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저희가 잠깐 끊었었는데, 인양이 그렇게 2년간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해수부에서는. 그 지점에 대해서 주로 해수부가 얘기하는 것은 해양의 예. 어떤 일기, 예. 날씨 이런 것들이 안 좋았다는 얘기하고, 어허. 배 밑에 리프팅 빔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예. 생각보다 해저 지질이 단단했다. 아하. 그래서 리프팅 빔을 삽입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 처음 일기가 좋아져서 인양을 한 거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직접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예. 작업은 올해 3월 18일부터 한 거고요. 예. 사실은 그 앞에 그렇게 준비 끌어올릴 수 작업. 있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건데 예. 준비 작업을 마치는 시점이라고 해수부가 공언했던 게 작년 6월이었던 예. 거죠. 아, 지난해 2016년 6월. 예. 근데 2016년 6월에 준비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7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연기되다가 자그마치 9개월이 늦어진 거죠? 예, 늦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인양 방식, 즉 끌어올리는 방식도 바꾸고 그러면서 3월부터 직접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배는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병이면 맞을 것 같은데 아직 선체 조사도 해야 되고 미수습자 가족들도 또 수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너무 더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을까요? 선체 조사는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선체가 이제 육상에 거치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육상에 거치되어 있는 이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가장 적합한 조사 및 예. 미수습자 수습 방법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그래서 4월 18일 날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 및 수습 방법을 확정짓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조사 또는 수습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선체조사위원회도 사실은 이번에 국회에서 네, 원포인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도 사실은 그때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해갖고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예. 법사위에서 김진태 의원이 이거 통과 못 시킨다고 또 며칠을 버텼고요. 예, 한번 잡았죠. 예. 자, 그럼 선체조사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왜 침몰을 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선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침몰 예. 원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제 워낙 많은 부분이 잘려져 나가기도 하고 예. 예. 또 천공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뚫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네네. 이 선체가 갖고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많이 훼손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체를 조사하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게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체 조사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서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뒤를 뭐 잘라내고 할 것이냐, 그대로 뉘어놓고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뉘어놓기로 이제 하기로 결정은 났는데 네. 이 과정도 지금 세월호 변형이 워낙 심각한 상태여서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세월호 선체를 절단을 해야만 선내에 진입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절단하고 나서 절단한 부분을 바로 세워야 예.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래 해수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육상에 거치된 또는 그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의 상태를 보고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예. 거기다가 선체조사위원회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즉 절단을 해서 절단한 부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리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 진입해서 보는 방법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선체 외벽에 대한 세척 작업, 예. 워크타워라고 일하는 분, 조사하는 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주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타워를 예.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른바 이제 건물 공사할 때 보면 옆에다 이렇게 그 지지대 예. 세워놓고 그쪽으로 걸어 다니면서 예, 예. 그 본 건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요. 네네.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안에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식이 되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공개된 선체 내부 촬영 사진을 보면은 예. 객실 부분은 안에 내부 내벽들이 거의 다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지지하거나 발을 아하. 디딜 곳이 없는 것 아니냐. 예. 어허. 그래서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체조사위원회는 최대한 안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입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른바 이제 그 세월호 이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망원, 릴레이로 막 망원을 하고 있는데, 9명 밀수습자 찾자고 1,000억을 투자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또 하다가 막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게,
만에 하나 조사를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네. 이걸 왜 하냐 도대체. 네네네. 잠수사들 그 무리한 입수하면서 네. 사망했을 때 네. 결국 사람들 저렇게 죽어가면서 왜 하냐라고 하면서 반대의 근거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안전사고가 생기게 되면 바로 그런 얘기나 비판이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미수습자분들이 예. 뭐 정말 항상 당부하시는 말씀이 예.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입니다. 그것은 뭐 반대 여론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시기도 하죠. 절대 안전사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속한 수습, 조사 이것만을 저희들도 강조하지 예. 않고 있고 예. 선체조사위원회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가지고 조사 방법 같은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왜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물론 희생이 되실 분들도 계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불 났을 때 아무도 들어가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안전한 예, 상태에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일은 없도록 그럼요.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 없이 다 동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걱정인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해서 선체 조사를 하고 이제 미수습된 어떤 유해품들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걱정은 이미 21세기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장엄한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마치 30년, 300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저는 놀라운 게 네. 이 3년의 세월을 보면서 가족들이 주장한 게 마치 예언처럼 모든 국민들보다 한 발 앞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최순실 박근혜 이 게이트가 나왔을 때도 네. 진상규명하라라고 할 때 가족들은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탄핵을 바로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탄핵이 너무 시기 이른 거 아니냐, 오히려 국민들의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은 탄핵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쫓아갔고 네. 탄핵이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을 때 가족들은 박근혜 구속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조금 지나니까 박근혜 구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함께 주장했고 결국 이 탄핵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그 길을 갔는데 어제도 저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예, 예. 가족 한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이 우리 유가족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그 주장이 나올 때 보면 결국은 이 희생된 304명의 아이들이 네. 이 희생자들이 주장한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주 소름 돋도록 이게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갔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느낌이? 가족분들은 3년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뭐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 예. 그다음에 선체에 대한 인양,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오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앞일에 대해서 예측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념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 예. 이게 맞다. 아하. 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말씀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시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이제 다음 주에 선체 구조 작업 계획을 이제 확정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네. 현재 뭐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디에 있다, 위치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던데 앞으로의 네. 그 진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조 절차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8일 날 예. 선체 조사 및 수습 방법에 대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예, 다음 주 예, 화요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 방법대로 조사하게 되는데 지금 해수부 쪽에서는 주로 선미에 있는 객실 쪽에 아마 미수자분들이 계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뭐 생존 학생들이나 일반인 생존자 분들의 진술이나 이런 정보도 좀 선체조사위원회에 제공을 해서 예. 보다 더 이렇게 면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생존 학생들 예. 생존자들의 증언을 하면은 그 증언이 어찌 보면 가장 근접하고 좀 확실한 정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에 탈출할 때쯤에 누구누구는 이 근처에 있었다. 아하. 예. 누구누구는 어디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자료가 아무래도 가장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책임자들 처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족과 대통령의 격을 없애고 가족 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예를 들었고 그럴 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박주민 대통령이 됐어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대통령이 됐으면 네. 정말 실수했어요. 그거를 누가 보여줬었냐면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건 때 예. 현장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잖아요. 예. 돈 따지지 말고 이 피해 어민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기름 빨리 제거해라. 막 이러저러 횡설수설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공무원한테 아니 뭐 국장인지 뭐 그 군수님 그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말로 하세요. 돈 따지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하면서 그때 동영상이 지금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돌고 있죠. 예. 만약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정말 그 안에 뭔가 감춰야 될 비밀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예.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한 거죠. 만약에 진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오히려 의혹도 빨리 벗고 또 국민적 지지도 받았을 텐데 정반대 행보로 가고 막대한 에너지를 그것에 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큰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인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좀 조사가 되고 확인이 예. 돼야 되는데 일기 특조위도 좀 강압적으로 끝나버리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치하의 검찰들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예. 여러 가지면 선체 조사라든지 미수습자들 어떤 이런 그 돌아오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진실규명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가 돼서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보십니까? 이제는 좀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느끼세요? 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가장 진상규명에 반대했던 세력이 사라진 상태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고요. 새로운 정부가 어떤 성격의 정부가 될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의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예. 대통령이 된다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 세월호 특조 2기 특조가 그 법안이 긴급 처리 안건으로 해서 내년 그리고 올해 11월이죠. 네네. 이르면 예, 올해 11월인데 네. 이런 방법은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5명 후보들에게 예. 국회보다도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5명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를 한번 보내는 건 어떠세요?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또 국민들은 사실은 보다 힘을 갖고 보다 신속하게 온 국민의 뜻을 받아서 빨리 좀 진상규명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후보들이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어떤 후보는 어떠한 우리 진상조사에 대해서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또 공개도 하고 예. 제가 알기로는 4.16 연대에서 예. 각 후보 캠프에 예.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근데 거기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좀 물어보시라고 그러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4.16 연대 안순영 공동대표를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차기 정부에겐 무엇을 바라냐 세월호 관련돼서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바라는 점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여쭸더니 방해만 안 해줘도 고맙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허.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게 또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중요한 한 표 다 행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박 의원님 지금 예. 현재 가장 유력시되는 그 2강 두 명의 후보들은 이런 진상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적극적이지 않은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다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표명은 하고 있다. 그게 뭐 현실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네네. 구체적인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뭐 그 운전 미숙이었다. 여러 무슨 외부 충돌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침몰 원인에 대한 부분은 선체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밝혀질 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부 충돌설, 내부 폭발설 같은 것들은 선체를 조사하면서 그 합리성 여부가 검증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어떤 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작동을 했다거나 고장났었다 예. 또는 평형수 탱크 사이에 균형을 잡는 밸런스 범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선체를 조사하면은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한 매체에서 긴급 그 단독 그 보도로 나온 게 예. 해경이 당시 50명이 모여 있는 객실을 구조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묵살했다. 네. 이런 보도도 나오면서 이제 가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내부의 관계자들의 양심 선언 예. 이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이 보도도 지금 그 사실인가요? 어떻게 되는? 이거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영상에 보면은 선원이 객실을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예. 해경한테. 근데 이제 뭐 그 이후에 어떤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가리키던 손가락의 위치를 파악해 보면 한 50명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객실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른 선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원들은 해경들에게 유리창을 깨서 좀 구하자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다. 예. 예. 근데 해경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듣지 않더라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이제 선원들이나 아니면 구조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해경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왜? 예. 근데 이 얘기 말고도 많아요. 생존한 학생들이 그 헬기에서 내려준 구조 바구니에 타고 올라가기 전에 예. 자기 말고 아래쪽에 학생들이 많다. 좀만 내려가면 학생들을 더 많이 끄집어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 영상이 명확히 나오고 또 그 소리나 손짓 이런 것까지 보였기 때문에 예. 그 영상에서 50명 여기 있을 정도의 그 부분을 구조해보자라고 한 그 시간이 지금 보도된 걸로는 10시 8분이죠. 그쵸. 10시 8분 12초. 예.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다 물러서 그로부터 거의 또 1시간 정도 있다가 예.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그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 너무 분노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은 그 CCTV 저장 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CCTV 저장 장치가 한 대는 이제 2014년도에 배에서 건져 올려줘서 복원이 예. 됐고요. 예. 근데 한간에는 한 대가 더 있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다른 한 대가 그럼 진짜 지금 있는지 배 안에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예, 있겠고요. 만약에 예. 그 CCTV 저장 장치가 올라오면 찾아지면 예. 3년이 지났는데도 복원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이제 기술에 딸린 문제인데요. 사실은 최근에도 핸드폰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핸드폰이 나오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것을 삭지 말라고 특수한 물에다가 용액에다 담가놔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게 초기에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이제 다시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선체 안에 있으면서 공기 중에 노출된 여러 가지 저장 장치들 이런 것들은 부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물어도 해답이 안 되는 해경은 구조를 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경 중에는 그 현장에 가서 살려달라고 아비 귀환의 현장이었을 텐데
아니 인간이 무슨 지시를 받든지 간에 선원들은 구하자고 하고 있고 아이들은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까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4월 16일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현장에서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진행했고요. 저와 함께했던 장희영 한양대 교수님 그리고 세월호 변호사에서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은 방송은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안산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특집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는 4월 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3주기를 기념하는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 지난 겨울 눈 많이 내리던 그 겨울에 광장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봄을 맞으면서 뭔가 기분이 좀 뭔가 뭉클하다 그래야 되나요? 저 좀 슬프다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한 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세월호 추모 이 문화제를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예, 지금 7시가 넘어가는 이 시점 광화문 현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족의 손을 잡고 예.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 광화문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본 대회장에서는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세월호가 지난 11일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참사일로부터 날짜를 따져보니까 1091일 만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세월호 변호사다 이런 별칭까지 있는 분이죠.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박 의원님, 네네. 3년 동안 가족들보다도 더 가족같이 세월호와 함께 하셨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 제가 얘기할 진짜 때는. 가족분들보다 더 가족 같았는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3년 동안 쉼 없이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데 세월호가 인양되고 저도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일주일 전에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 세월호 자체를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감회가 좀 어떠신지요?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일단은 인양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도를 하면서도 예. 사실은 이제 직접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예. 작업은 올해 3월 18일부터 한 거고요. 예. 사실은 그 앞에 그렇게 준비 끌어올릴 작업. 수 있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건데 예. 준비 작업을 마치는 시점이라고 해수부가 공언했던 게 작년 6월이었던 예. 거죠. 지난해 2016년 6월. 예. 근데 2016년 6월에 준비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7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연기되다가 자그마치 9개월이 늦어진 거죠? 예, 늦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인양 방식, 즉 끌어올리는 방식도 바꾸고 그러면서 3월부터 직접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배는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병이면 맞을 것 같은데 아직 선체 조사도 해야 되고 미수습자 가족들도 또 수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너무 더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을까요? 선체 조사는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선체가 이제 육상에 거치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육상에 거치되어 있는 이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가장 적합한 조사 및 예. 미수습자 수습 방법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그래서 4월 18일 날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 및 수습 방법을 확정짓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조사 또는 수습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선체조사위원회도 사실은 이번에 국회에서 네, 원포인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도 사실은 그때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다 합의해갖고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예. 법사위에서 김진태 의원이 이거 통과 못 시킨다고 또 며칠을 버텼고요. 예, 한번 잡았죠. 예. 자, 그럼 선체조사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왜 침몰을 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선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예. 침몰 원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제 워낙 많은 부분이 잘려져 나가기도 하고 예. 예. 또 천공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뚫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네네. 이 선체가 갖고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많이 훼손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체를 조사하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게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서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뒤를 뭐 잘라내고 할 것이냐, 그대로 뉘어놓고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뉘어놓기로 이제 하기로 결정은 났는데 네. 이 과정도 지금 세월호 변형이 워낙 심각한 상태여서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세월호 선체를 절단을 해야만 선내에 진입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절단하고 나서 절단한 부분을 바로 세워야 예.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래 해수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육상에 거치된 또는 그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의 상태를 보고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예. 거기다가 선체조사위원회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즉 절단을 해서 절단한 부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리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 진입해서 보는 방법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선체 외벽에 대한 세척 작업, 예. 워크타워라고 일하는 분, 조사하는 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주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타워를 예.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른바 이제 건물 공사할 때 보면 옆에다 이렇게 그 지지대 예. 세워놓고 그쪽으로 걸어 다니면서 예, 예. 그 본 건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네네.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요. 네네.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안에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식이 되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공개된 선체 내부 촬영 사진을 보면은 예. 객실 부분은 안에 내부 내벽들이 거의 다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지지하거나 발을 아하. 디딜 곳이 없는 것 아니냐. 예. 어허. 그래서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체조사위원회는 최대한 안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입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른바 이제 그 세월호 이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망원, 릴레이로 막 망원을 하고 있는데, 9명 밀수습자 찾자고 1,000억을 투자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또 하다가 막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게, 만에 하나 조사를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네. 이걸 왜 하냐 도대체. 네네네. 잠수사들 그 무리한 입수하면서 네. 사망했을 때 네. 결국 사람들 저렇게 죽어가면서 왜 하냐라고 하면서 반대의 근거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안전사고가 생기게 되면 바로 그런 얘기나 비판이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미수습자분들이 예. 뭐 정말 항상 당부하시는 말씀이 예.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입니다. 그것은 뭐 반대 여론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시기도 하죠. 절대 안전사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속한 수습, 조사 이것만을 저희들도 강조하지 예. 않고 있고 예. 선체조사위원회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가지고 조사 방법 같은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왜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물론 희생되실 분들도 계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불 났을 때 아무도 들어가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안전한 예, 상태에서 그렇죠. 예, 예. 그 말씀하신 그런 일은 없도록 그럼요.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 없이 다 동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걱정인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해서 선제 조사를 하고 이제 미수습된 어떤 유해품들이나 여러 가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걱정은 이미 21세기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장엄한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마치 30년, 300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저는 놀라운 게 네. 이 3년의 세월을 보면서 가족들이 주장한 게 마치 예언처럼 모든 국민들보다 한 발 앞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최순실 박근혜 이 게이트가 나왔을 때도 네. 진상규명하라라고 할 때 가족들은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탄핵을 바로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탄핵이 너무 시기 이른 거 아니냐, 오히려 국민들의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은 탄핵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쫓아갔고. 배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훼손된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이 또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특히 유실 방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면 어떠지?라는 걱정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 기억으로는 2015년 4월, 5월쯤에 인양을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주기 되는 그 시점에서 인양 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인양을 했는데, 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한 게, 네. 3월 10일 날, 10시 26분 이후, 11시 26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탄핵 결정이 나고 난 5시간 뒤에, 기자들에게 해수부에서 문자를 돌려서 인양하겠다 라는 문자가 돌았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2년간을 기다리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묵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묵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바로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큰 걸음으로 진실을 향해서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 이제 광장에서 본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저희가 잠깐 끊었었는데 인양이 그렇게 2년간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해수부에서는. 그 지점에 대해서 주로 해수부가 얘기하는 것은 해양의 예. 어떤 일기, 예. 날씨 이런 것들이 안 좋았다는 얘기하고 어허. 배 밑에 리프팅 빔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예. 생각보다 해저 지질이 단단했다. 아하. 그래서 리프팅 빔을 삽입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 처음 일기가 좋아져서 인양을 한 거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